예. 시민단체 눈먼 돈에도 윤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원래 노조의 이 지원금 혹은 이 돈 관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윤 대통령인데 오늘은 노조에 이어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돈 관리에도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직접 윤 대통령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강조한 셈이 됐어요. 첫 번째는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는 당시 기간 동안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기 북한의 도발에 좀 대응이 미숙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질타. 두 번째는 바로 이 얘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시민단체, 국가 지원금이 급증했지만 이 돈 관리,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 세금이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알려지기로는 1년에 1조 원 이상이 정부 보조금으로 비영리장터 시민단체 들어간다고 했는데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단체, NGO라고 그러죠. 예. Non-Government Organization입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단체의 원래 의미는 그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회비나 이런 것들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게 시민단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계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사실상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 외곽단체 같은 그런 성격이 있고 이제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그린피스라든지 세계적인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일체의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순수히 시민 모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자신들이 즉 시민단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대로 가는 것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 돈을 받는다 그러면 그 어떤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는데 특히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 자치단체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냐면 친북 활동을 한다든지 종북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회계를 불투명하게 쓴다든지 대표적인 게 정의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정말 이제는 정말 고유한 의미의 시민단체가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는 그 회원들의 회비로 구성되는 것이고 그 회원들에서 움직여내는 것이 그게 시민단체다. 시민들의 어떤 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그런 어떤 원론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정부가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시민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어떤 외국에 비해서 활성화 못된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항상 정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회원들 늘리기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활력도 떨어지는 것이고. 도덕적 해이도 분명히 있었을 그렇습니다. 수 있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원래대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실제로요. 이게 지금 돈이 얼마나 국가 보조금이 크고 적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떠나서 최근에 서울시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과거에 친북 강연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를 주관했던 이 단체 보조금 1,600만 원이 다시 환수를 했다. 서울시도 이런 조치를 했다. 이상한 곳에 쓰였다면 이 부분도 국가 보조금이니까 엄정히 처리할 목적은 지자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된 금액이 공정하지 않게 또는 이상한 목적으로 쓰였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 20일 있으니까 이의신청 기간에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저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체에서 이의신청을 할 것 같고요. 예. 이의신청한 내용들을 보고 나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데라고 하면 저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 외에
본인들이 모금하거나 이렇게 한 거는 저는 뭐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신청 내용들을 보고 정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예.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감사위원회는 이런 조치를 내렸고 특정 정당 뭐 이런 부분들 너무 정파적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단체 운영됐다. 1,600만 원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 집회에 대해서 관련 단체. 그런데요,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시민단체 회계 부분.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의기억연대를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 회계 부정. 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순수한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멋대로 남용하며 회계장부 전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정의연은 오히려 30년간 함께해온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비난하는 등 비인격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가 할게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물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100%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민단체가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거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돈을 막 쓴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를 계속 거론하긴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의기억연대뿐만 아니라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의혹들과 문제점들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예. 기부를 했는데 사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문제됐던 사례 우리가 기사로도 많이 접했었거든요. 이것의 가장 문제점은 깜깜이 회계라는 것입니다. 예. 밖에서 아무도 알 수 없고 좋은 일에 썼겠거니 하고 믿는 수밖에 없는 이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된다.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아무런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다 트랙을 해가지고 다 공시를 하거든요. 예. 회계도 다 공개가 돼 있고 왜냐하면 그 직원과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단체도 지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민노총도 그렇고 정의기억연대도 그렇고. 근데 그런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굴러가는데도 아무도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른다. 회계에 심지어 여기는 정부의 세금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렇죠. 정부도 봐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부를 한 사람들도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계사나 이런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 자체도 없었거든요. 예. 이거를 뭐 간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간섭이 아니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기부를 한 사람 거기에 선의를 통해 가지고 활동에 참가를 했던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거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스러워 가지고 기부하기 꺼려진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기부 의사가 위축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이게 투명하게 되면서 비정부 기구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가 물론 뭐 시민단체가 제 역할 순수성이 있다면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반대경을 하면 사안은 다르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가 국가의 보조를 받고 있는지도 저 처음 알았어요. 뭐 서울시만 500개, 문체부 200개 가까이 되고 여가부도 100개가 넘는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혹은 윤 대통령의 생각이 대선 기간부터 이렇게 깜깜이 회계 도대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부분이 특히 진보 정권 그리고 이념적 성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기득권화되고 이념 카르텔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윤 대통령이 한 거는 이제 주로 정의기억연대 뭐 이런 부분의 보조금 횡령 사건 뭐 이런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은 이 이제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단체를 분류하면 뭐 보수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진보 쪽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과거 제가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예. 그때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의 뭐 국민의힘 그 출신이 서울시장이 됐을 경우에 서울시의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는 시민단체는 어디가 있는가? 아니면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일 때 그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는 어디가 많이 있는가? 근데 양쪽 다 사실은 공정하게 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받아간 그 시민단체들을 보면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거 보면 이 배분부터가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거는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진작에 이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어떤 정부 차원이나 이런 데 적어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과거 정부들이 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저는 이에 대한 반성이 우선 앞서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기 돈을 내서 운영해 이게 시민단체지 예.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시민단체는 그게 관변단체의 성격이 있는 것이지 시민단체하고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정권 뭐 입맛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말씀. 원론적인 얘기고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하튼 적어도 국고가 들어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회계를 완벽하게 투명하게 했어야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 하지 않았다. 그걸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비정상화에 정상화다. 노조 회계 그리고 이번에는 윤 대통령 시민단체 회계 얘기까지 돈 관리 얘기까지 했습니다.